AI 플랫폼 관련인데, 이쪽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애틀이 있으니까 애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AI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전체 이제 플랫폼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한 열흘 전에 나온 가장 최신의 애틀이 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로 두 파트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 현재 정부의 국가 AI 국가 전략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 주제 하에 현재 세계적으로 AI 관련 동향을 좀 살펴보고, 그런 상황 하에서 애틀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두 번째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 산업이 이제 지금은 AI 시대인데 사실 ICT 산업으로부터 연결됩니다. 그래서 ICT 산업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이 ICT 산업 시대가 되면서 90년대 한 중반부터 시작해서 한 20여 년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ICT 산업이 지금 국내 GDP의 한 10% 차지한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에도 ICT 산업의 기여분이 한 20%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반도체나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는 여러 가지 IT 기기들 이런 걸 중심으로 한 그런 산업 기여도가 아주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이 ICT 산업의 어떤 한계가 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산업이 전체적으로 2010년 이후에 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업 이러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런 쪽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파트가 점차 이제 정체되고 있고 매출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적 혹은 사회적인 당면 과제도 또 아주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인구절벽, 이거는 뭐 명약 관화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인, 사회, 산업, 공공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표에 다 같이 나오는 그런 그 문제점인데, 그래서 이러한 당면 과제의 그 문제점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라고 뭐 우리 다 같이 알고 있습니다. 90년대는 이제 디지털화되는 시대로 보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인터넷 시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 시대, 같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부터 AI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세계 시장도 18년 대비 25년에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30.7% 정도 된다. 세계적으로도 AI 관련이 아주 발전할 것이다. 이런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AI가 우리나라가 닥치고 있는 많은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된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역량이 있느냐, 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느냐라는 거를 ICT 관련해서 한 100년사를 간략히 기술이나 프로덕트 위주로 꼽아보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 하드 카피에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좌측에 큰 축을 초지능, 초성능, 초연결, 초실감 이렇게
잡아서 그 프로덕트를 쭉 적어봤습니다. 요 4개의 기준은 사실 이제 뒤에 나오는데 애터리가 기술을 분류할 때 요 4개 기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쭉 살펴보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만들었다. ICT 관련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만들었는데 그게 세계 최초고 경쟁력이 있는 파트다. 라는 게 파란색이고 그 안에서 애터리의 역할도 이런 게 있었다. 라는 거를 이제 붉은색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보면은 나름, 영향이 꽤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애터리가 꽤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나라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크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AI 기술에 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AI 기술 그러면 주로 AI의 그 핵심 수업적 기술, 알고리즘인데 요즘은 딥러닝이 이제 가장 각광을 받고 있죠. 상황을 인지한다든가 논리적인 판단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쪽에 주로 포커싱을 두고 AI 기술이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AI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어떤 도메인 특정 분야에 적용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 기술인데 이거는 그냥 이 기술을 도메인에 적용했다라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서비스 기술하고는 그 안에는 그런 도메인에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컴퓨팅 그리고 각종 리소스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기술 물론 안에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질 수 있겠죠. 그래서 AI 서비스 기술 이 단에서 플랫폼, 이 서비스가 이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플랫폼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러한 AI 기술, AI 서비스 기술이 사회의 다방면에 적용되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크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AI 패러다임 변화 쪽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개인으로부터 산업, 사회, 공공 다방면에 걸쳐서 어떤 변화를 야기할 것이냐 이런 면에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AI하고 관련된 것을 좀 살펴보자면 우선 지금 당면한 거니까 대전에는 그동안 한 달 이상 전혀 없다가 코로나 청정지역인데 최근 이틀 사이에 15명이나 발생해서 저희들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조금 풀어졌는데 대전 지역 사람들도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코로나에 우리가 이 ICT 플러스 AI를 어떻게 적용해서 극복할 것이냐 그런 면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지금 정부도 디지털 뉴딜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경제를 살리면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 볼 것은 경제 성장입니다. AI가 과연 경제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건데 주로 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오늘 여기도 경제학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경제학자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투자 많이 했는데 실제로 생산성 증가율은 없더라 별로 투자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더라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주로 이제 컨설팅 기관은 맥킨지나 뭐 이런 컨설팅 기관은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러 분야에서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 또 노동 생산성도 증가시키고 이 AI가 오면서 효율적인 생산, 맞춤형 소비 뭐 이런 거로 GDP가 크게 증가한다. 이런 전망을 하는 그 분석서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ITU가 2018년에 내놓은 보고서인데 거시경제 지표 여러 방면의 AI가 얼마나 이 성장을 증가시키느냐라는 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마이너스 효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16% 정도, 세계적인 수치입니다. 16% 정도의 GDP 증가를 올릴 것 아니냐, 2030년까지. 그냥 12년 동안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산업혁신입니다. 당연히 AI는 자동화나 최적화, 지능화 이런 거로 대변되니까 아마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약간 부정적인 면으로는 이게 소프트웨어도 승자독식이라고 하는데 AI는 더 승자독식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더 커질 것 아니냐. 기업 간의 격차, 국가 간의 격차, 그리고 개인 간의 격차,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신뢰성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 실제로 이 AI 기술을 도입한 그런 기업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800명, 1,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물론 이거는 성공적으로 이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다 긍정적인 면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AI를 도입하면은 수익이 증가되는 부분은 마케팅하고 영업 이쪽이 수익이 많이 증가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비용, 물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제조 쪽은 비용이겠지만 제조 쪽이 비용 감소 효과가 많더라,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와 일자리인데, 여기도 부정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일자리 한 50%가 없어진다, 이런 예측도 있고, 무슨 말이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예측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전 세계에 이제 그 산업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진국가에서는 저출산 경향이 점점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그 노동 공급의 감소가, 설사 AI에 의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더라도 노동 공급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나니까 일자리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AI에 의한 일자리의 효율화랄까 할까, 이게 없으면은 노동력 감소 때문에 더 큰일 날 수 있다. 그런 예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은 2030년까지 잠재적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더 늘어난다. 1.5개, 뭐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항상 큰 변화가 생기면은 걱정되는 파트로 보면은 특히 일자리 같은 경우는 많이 걱정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차례의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보듯이 새로운 일자리는 계속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들이 얼마나 재화를 많이 만들어내느냐, 생산성이 얼마나 정대되느냐라는 것이 문제지, 그게 있으면 뭐 일자리는 큰 문제 없이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AI가 이제 또 사회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뭐 부정적인 거로는 주로 이제 AI에 의한 폐해죠. 안전에 위협이 된다. 심지어는 뭐 싱귤레리티를 이야기하면서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먼 미래고 과연 그렇게까지 발전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의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 동시에 이게 AI에 의해서 인류의 여러 가지 문제, 당면한 문제, 기아나 질병, 기후변화 이런 것을 좀 풀 수 있을 것이다. AI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런 긍정적인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유엔의 그 분석에 따르면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이제 훨씬 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다방면에 걸쳐서 AI가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분석을 간단히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럼 실제로 현재 AI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개인의 이 AI 기술이 아주 발전하면서 사실 여기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이 정도로 지금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문에 나는 많은 기사에 의해서 환상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이런 정도입니다. 보시면은 복지나 의료 이런 쪽에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는 뭐 교통사고를 줄인다든가 하는 이런 면에 적용되고 있고, 산업에는 인더스트리 4.0 개념으로 안에 AI가 들어가서 많은 효율화를 기하고 있죠. 그리고 범죄를 추적한다든가 지금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다든가 하는 이런 쪽에 지금 일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그동안 몇 차례의 인공지능 관련 그 국가적인 전략이 나왔는데 2019년도에 AI 주도 전략이라고 해서 다시 국가적인 전략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중국 다 2019년도에 새롭게 국가적인 전략을 다 발표했습니다. 그 중요성을 훨씬 더 강조하는 그런 그 전략들이 새롭게 발표되고 있고, 이유도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AI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역량을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 이렇게 비교한 이 자료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에서 이제 뽑아온 건데, 전체적으로 기술은 뭐 숫자로 표현하기를 좋아해서 아마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이 숫자가 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싶지만은 숫자를 그래도 표시를 하면은 미국을 100으로 보면은 중국은 한 85. 제 개인적인 입장은 산업에 적용하고 세계적으로 통제를 하고 하는 거는 훨씬 높지만은 기술 자체만으로는 중국이 뭐 85 이상으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국이 이렇게 85까지 되는 것도 한 5년 만에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중국보다는 좀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중국이 85, 여기 대비해서 한국은 한 70 이런 정도로 지금 숫자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태계 역량인데, 생태계 역량의 여기 표현은 뭐 특허나 공공 데이터 개방은 우리가 꽤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나와가 있지만, 제 생각은 사실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이 생태계 역량은 독보적으로 앞서가고, 중국 안에서는 꽤나 역량이 있는데 아직 세계적으로 지금 이걸 펼치기에는 좀 역부족이죠. 여기 특허 점유율이 2010에서 15년 이렇게 통계를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15년에서 20년 이렇게 하면 아마 중국, 미국 대비 우리가 한 5분의 1? 뭐 이것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아주 열악합니다, 사실은. 중국은 그게 대비해서 많이 발전을 했고요. ICT 산업 역량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반도체 메모리나 그런 컴퓨팅 쪽 이런 쪽이 발전해서 하드웨어 쪽은 좀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AI 쪽으로 오면은 그런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쪽으로는 많이 역량이 떨어지고 있죠. 현재까지는 반도체 때문에 그래도 하드웨어가 우리가 잘한다 하고 있지만은 갈수록 점점 힘들어질 수도 있다. 당연히 소프트웨어나 AI 역량은 많이 떨어지고 있고, ICT 활용 역량은 인터넷 이용률이나 통신 보급률 이런 쪽은 꽤 높습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앞으로 ICT 혹은 AI를 활용하는데 밑받침이 되는 이런 환경, 이게 그래도 꽤 갖춰 있다. 그리고 개개인의 이쪽 분야에 대한 이해도나 역량 이런 것들도 꽤나 갖추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우리나라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앞으로 열심히 좀 아웃풋들을 내면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기초는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AI 관련 동향 아래 우리나라에서도 중요성을 느끼고 작년에 12월 17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 정도에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 나왔습니다. 캐치프레이즈는 IT 강국을 넘어서 AI 강국으로 이렇게 하고 세계 분야에 9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9개의 목표 아래에 액션 아이템이 실행 항목이 99개인가 100개인가 지금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국가 전략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경제효과 455조, 삶의 질 세계 10위 이런 거는 좀 그냥 캐치프레이즈적인 거죠. 아무튼 우리도 어떤 세계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국가적으로 AI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는 이런 인공지능 국가 전략에 발맞추어서 국가 출연 연구기관인 애터리가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의 그 애터리 대응 방향을 작성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5월 말 정도에 애터리 차원에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 그 기관 방향성을 국가지능화 종합연구기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30년간 해왔던 그런 국가정보화라는 방향성에서 국가지능화라는 방향성을 새롭게 세우자. 그래서 국가지능화 종합연구기관으로 했고, 그 제반 환경은 쭉 여기 표현이 있는 대로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추진 경과를 요건 조금 의미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그 통신연구소라는 그런 그 중심에서 이제 컴퓨팅 소프트웨어가 결합되면서 지난 한 40년간을 애터리가 이제 역할을 해 왔는데, 지난 작년에 새롭게 이제 김명준 원장이 부임을 하면서 애터리를 좀 탈바꿈하자. 비아 노바타라는 그런 TFT를 만들었습니다. 한 100명 정도가 참여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탈바꿈하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냈고, 또 동시에 지금 현재 출연연 전체에 대해서 R&R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과 책임을 정립하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모든 출연연이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출연연 기관 개개별로 우리가 정확히 무슨 일들을 하겠다. 그래서 기관 간의 중복성이 있으면 좀 조정도 하고, 그래서 정확한 방향성, 목표를 뚜렷이 세워라 라는 그런 개념의 R&R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애터리는 여기 있듯이 4가지 초 플러스 이걸 응용하는 그런 활용 분야 이렇게 5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바꿈 계획하고 역할과 책임, 이걸 바탕으로 이제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인공지능 실행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만든 게 그 테크니컬 로드맵, AI 기반으로 하는 그런 테크니컬 로드맵을 2035
목표로 해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이것도 한번 발표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전략, 아까 그 9개 목표, 이거를 어떻게 우리 애트리 차원에서 지원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 전략을 세웠고, 크게 기술 쪽에 하나, 그리고 생태계 쪽에 하나, 그리고 활용 쪽에 하나, 이렇게 크게 3대 전략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전략 목표 1이 아까 제일 앞에 말씀드린 그런 AI 서비스 기술 혁신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AI 핵심 원천 기술 플러스 컴퓨팅 플러스 네트워크, 이걸 합쳐서 도메인에 활용하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자. 목표별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도 조금 간단히 말씀을 뒤에 드리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한 애트리 역량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동안 해왔던 게 있어서 이걸 바탕으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분야인 음성언어, 시각 이런 쪽 기술이 있고, 플러스 컴퓨팅 파워 관련해서 칩을 만드는 그런 역량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가 AI 혁신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동안 애트리는 기술 개발하면 그냥 기술 이전하는 이런 정도였는데, AI 시대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AI 그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AI 서비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컴퓨팅 파워, 이런 것들도 만들면서 그걸 합쳐서 플랫폼화 하는 그런 노력. 이 플랫폼에는 뭐 인력들이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외부, 내부 인력들이 같이 들어와서 플랫폼으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생태계적인 면, 그런 쪽을 애트리가 앞으로는 강조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저희들 보유 역량으로 보면은 공유 플랫폼으로 현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I, 오픈 API 플랫폼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AI 관련 기술 개발한 거를 API 형태로, 그리고 데이터 형태로 보급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지금 뭐 많은 기관이 한 1000여 개 기관이 들어와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엔드 서비스가 아니고 API라서 아마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꽤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기술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리고 BAI라는 닉네임을 가진 그런 AI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 그리고 현재 이 오픈소스 관련은 애트리 내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외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몇 가지 형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또 인력적인 면은 애트리 AI 아카데미라는 거를 최근에 이것도 확립을 해서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인력을 키워야 되겠다. 물론 뭐 학교에서 많은 인력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현재 봐서는 많이 부족한 형태라서 애트리 내부 인력을 좀 AI 관련 교육을 시켜서 키우자. 그래서 3년 동안 한 1000명 정도를 애트리 내부 인력입니다. 참고로 애트리는 연구진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반 정도 되는 1000명 정도를 애트리를 좀 AI를 잘 아는 인력으로 키우자라는 그런 아카데미인데, 그 중에 한 100명 정도는 컨설팅까지 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로 키우자. 이런 거를 시작을 지금 막 했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공동 연구 활동으로는 AI 원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이나 글로벌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나 지역과의 어떤 교류, 이런 쪽의 조직과 활동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 목표 3은 이렇게 그 만들어진 기술 생태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건데, 다방면에 걸쳐서 저희들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한 2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연구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게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조직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들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런 기술발전 지도 2035 이것도 만들어서 어떤 프로덕트들이 앞으로 필요하냐 혹은 예견되느냐라는 그런 로드맵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제들의 방향성을 약간 바꾸어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런 기술 개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애트리의 그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말씀드린 목표 3개를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거를 한 단계 더 약간 나가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1이 기술입니다. AI 서비스 기술 역량 강화하는 게 목표 1인데 그 안에는 실행 전략이 3개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실행 전략이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 확보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포스트 딥러닝, 그리고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거, 그리고 1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인 자율차나 드론이나 로봇에 적용하는 그런 AI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적용하는 이런 파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 확보하는 것 관련이고, 두 번째는 AI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AI 프로세스를 일부 만들었고 또 새롭게 큰 프로젝트가 시작했습니다. AI 프로세스 만드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컴퓨팅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조금은 이제 어드밴스드된 기술인 뉴로모픽, 양자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 집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 그리고 미디어, 방송이나 이런 쪽 관련되는 미디어, 그리고 콘텐츠 이런 파트들이 있습니다. 미디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코딩을 하거나 뭐 압축을 하고 부호하고 하는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그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라는 건데, 기계 미디어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많은 에이전트끼리, 인공지능 에이전트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은 사람이 알아먹는 그런 그 기술보다는 기계끼리 미디어를 얼마나 잘 주고받을 수 있느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냐, 그런 분야를 연구하는 겁니다. 기타 홀로그램이나 이런 걸 위한 그런 자가정식 콘텐츠나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오감 인터랙션 이런 파트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목표 1의 AI 서비스 기술은 실행 전략 3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태계인데, 생태계 중에서 네 번째 실행 전략인 이 플랫폼 관련은, 아까 그 플랫폼 관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공개할 거냐, 이거를 가장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뿐만 아니라 애틀이 많은 그런 기술들을 그동안은 기술 이전이라는 형태로 바깥에 공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사실 기술 이전은 특별한 케이스를 빼고는 가능하면은 그냥 프리하게 오픈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걱정은 이거를 프리하게 할 경우에 우리 자체의 그 완전성이랄까, 그런 게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너무 많은 공급을 요구하는 그런 게 조금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공급을 원하면은 사실은 그게 풀로 그걸 지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랫폼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픈하는 그런 큰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보셨지만 애트리 내에는 완전 그 AI 알고리즘적인 거를 연구하는 파트도 있지만 다양한
그런 ICT 분야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하고 그 도메인 쪽 기술 데이터에 AI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 기술이 개발되면 그걸 또 역시 플랫폼화해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트리스 만드는 많은 데이터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목표 2의 첫 번째 실행 전략 네 번째는 에트리스 만드는 많은 것들을 공개하는 그게 목표입니다. 다섯 번째는 AI 아카데미를 통해서 인력을 개발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에트리 내부 인력을 우선 교육을 시키고 3개년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짜고 환경을 구축하고 그 프로그램 콘텐츠 만들고 하는데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내부에 교육을 하고 이게 잘 되면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점차 일단 연구단지 내에 다른 출연연에 저희들 이 교육 프로그램을 좀 제공을 할까 그래서 조금씩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인력은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기관도 많이 인력 양성하는 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실행 전략은 그렇게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반관계를 활성화하는 기업이나 지자체나 정책적인 면 그런 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인데 개발된 그런 기술을 국가, 산업, 사회, 공공 이런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증 서비스를 하고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이런 분야입니다. 개인, 사회, 산업, 공공 분야에서 지금 여기 적혀있는 한 10개 정도의 연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쓰이는 실증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활용 분야를 하고 있고, 저희들 이제 에트리 AI 실행 전략의 마지막 파트가 아무리 이렇게 만들어도 잘 쓰려면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AI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역기능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런 AI 보안관이나 정보 보호, 그리고 윤리적 AI, 이런 부분을 또 연구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믿을 수 있는 AI 활용, 이런 거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총 에트리 AI 실행 전략 8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필요하면은 문의를 해 주시면 더 상세한 자료가 또 있으니까,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